머리채 잡고 무릎 꿇리고. 자, 구 기자,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네,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고요. 그 주위를 3명의 학생이 둘러싸서 폭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하고요. 얼굴을 네. 때리기도 하고 무릎 꿇은 학생은 손을 모으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폭행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체육계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엔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인 셈인데 저 피해 여학생의 지금 상태는 좀 어떻다고 하나요?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네. 턱뼈에 금이 가고 예.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일시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해당 영상이요. 이 피해 여중생의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가 올렸다. SNS상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제 퍼진 건데 사실은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근데 뭐 일종의 이제 고발 영상처럼 이제 올라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해자들이 올린 게 아니고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올린 거라고 보여서 네. 네. 지금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뭐 폭행 영상 같은 것들을 SNS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네. 이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운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N번방에서도 이제 피해자들이 연령대가 중학생들이 많고 그런 아이들이 SNS 상에서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 굉장히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피해에 노출이 됐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SNS를 마치 일상적인 대화처럼 이용하는 이런 어떤 문화를 우리가 인정을 한 상태에서 이들을 네.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컨대 힘겨루기를 할 때 폭행 영상을 올리면 야 무섭구나. 이 여학생들 가해 여학생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일종의 그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위계 같은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본질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대우받는 이런 어떤 문화, 예컨대 SNS를 이용해서라도 힘센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학교 측에서 과연 예방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게 너무 일상적인 거라고 하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가 죄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어떤 위계를 이렇게 폭행을 행사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네. 위계가 높아진다, 파워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인권을 폭행을 이용해서, 폭력을 이용해서 침해했을 때 네. 어떤 종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폭행하는 것들을 자랑 삼아 올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긴 한데 경찰이 학교 조사와 별개로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가해 학생들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좀 어린 학생들인데 처벌 가능합니까? 네, 우선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폭행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서 처벌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처벌이 다소 감경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룰지 아닐지조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은요, 가해 학생들을 우선 출석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 수위는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받긴 받을 텐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학교 폭력 사건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잊을만 할 때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뭐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어요. 이게 학교에서 관리 감독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지, 그리고 교육에 뭔가 허점은 있는 건 아닌지, 이게 학교 자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그 교육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연령대, 지금 중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집단 폭행 사건들이 문제다라는 예. 거고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그 전부터 뭔가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예. 그것이 없이 그냥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중학교에 가자마자 사실 아이들이 힘겨루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있습니다. 그 그러게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학교 측에서 어떻게든 개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는 그냥 뭐 손 놓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가 2명 있고 중학교 네. 3학년짜리가 1명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그 중학교 3학년짜리는 아마도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금 이제 이 1학년 아이들 2명은 이게 이제 촉법 소년 연령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아마도 검찰을 거치지 않은 채 법원으로 가서 뭐 여러 가지 관대한 처분이 이제 적용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지금 일단 출석을 정지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안 나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가 있겠는가 죄의식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차라리 학교를 학업 중단을 해버리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네. 사실은 절대 교육을 안 받고는 문제가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소년 보호 제도를 상당 부분 좀 혁신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조기에 비행력이 진전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처분들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집단 폭력,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